제가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분들은요,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을 보면 말입니다. 예, 이 자산 비중이 부동산에 월등하게 많지 않거든요. 예,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과 그리고 부동산 시장 그리고 뭐 금이라든가 혹은 대체 시장 이런 것들이 골고루 분포합니다. 골고루.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와도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자산들이 부동산에 집결되어 있잖아요. 부동산에. 그러다 보니까 위기가 왔을 때 한꺼번에 그야말로 독박 쓰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서 채권 개미란 말까지 등장할 정도로 채권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채권에 대한 이야기는 빼놓지 않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세요. 전년 대비 2022년 채권 투자 증가율입니다. 어마어마하죠. 441.18%입니다. 진짜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권에 관심을 엄청나게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요즘 채권 금리를 보면 오히려 말입니다.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의 금리보다 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으로 많이 가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늘어난 게 441.18%가 늘어났으니까 이제는 당당히 채권 개미라는 말을 써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고요. 시장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올해가 채권 투자의 원년이다. 채권 대중화의 원년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채권이 그만큼 대중화됐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대중화됐는지.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겨우 말입니다. 채권 투자했을 때 2018년만 하더라도 3조 7,438억 원? 작년에도 3조 7,455억 원. 그러니까 3조를 넘지 못했어요. 그죠? 4조는 뭐 넘지 못했어요. 절대. 그런데 2022년에는 20조 2,901억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 441.18%가 늘어났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마 정환진 TV의 역할도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환진 TV를 보시는 분들이 구독자는 20만 명, 20만 3천 명, 20만 4천 명 정도 되지만 순 시청자는 지금 40만이 넘거든요. 40만이. 그 40만 가까이가 정환진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독은 안 해줄 뿐이지, 그죠? 그런데 그분들이 뭔가, 투자는 해야 되겠는데, 주식은 불안해, 부동산은 위험해, 그래? 그러면 정환진이가 채권 투자하라고 하는데, 채권 한번 봐야 되겠네. 그러면서 증권사 앞에 가서 상담을 하니, 아니, 채권 투자 괜찮아. 채권 투자 한번 해보세요. 모두들 권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채권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은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현실. 그러면 어디에 투자했느냐. 채권 투자도요. 여러분 이게 사람에 따라 성향에 따라 굉장히 틀리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회사채에 가장 많이 투자했어요. 왜죠? 물론 회사채가 이자를 많이 주니까 하겠죠. 하겠죠. 지금 보시면 국채에는요. 국채도 많이 늘어나긴 늘어났어요. 662억 원 투자하던 2021년에 비하면 올 9월까지예요. 12월 9일까지. 12월 9일까지 2조 8,701억 원을 투자했으니까 진짜 많이 투자한 거죠. 특수채도 마찬가지예요. 125억 원을 투자하던 것이 1조 9,104억 원까지 투자하고 있으니까 장난 아니죠. 여전채도 마찬가지입니다. 4,839억 원을 투자하던 것이 5조
5,329억 원. 회사채는요. 2조 3,189억 원 투자하던 것이 7조 6,487억 원을 투자합니다. 진짜 많이 투자하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일반적으로 국채, 그다음에 특수채, 그다음에 금융채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채. 그리고 여전채, 여전채, 회사채 이렇거든요. 아마 지금 여기는 금융채가 없는데 금융채가 어디에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어디에 포함이 돼 있는데 여전채에 포함되어 있나요? 이건 여신 전문 채권이니까 여전채는 아닐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금융채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은요. 여전채나 회사채. 회사채는 뭐 SK그룹 이런 데도 말입니다. 5%가 넘습니다. 5%가 넘어요. 5.5%까지도 올라가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신용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대기업 중에는 10% 가까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10%. 물론 위험하죠. 그러나 위험하지만 여러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3개월채, 6개월채, 또 1년채 뭐 이렇게 채권도 말입니다. 기간에 따라서 조정해 가면서 사는 거 저는 참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채권을 한 번쯤 돌아볼 때입니다. 한 번쯤.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증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매월 채권 수익을 주는 그런 상품들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채권 투자에서 이익으로 그 돈으로 채권 생활자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채권에 대한 관심 그 어느 때보다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게다가 이게 시기별로 말입니다. 채권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 뭐 아니면 91일 터보험도 있고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보시면서 또 특히 말입니다. 증권사나 이런 데 가서 상담해 가면서요. 좋은 채권 투자하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망이는 짧게 잡아야 됩니다. 너무 길게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 같을 때는 다시 말해서 기간을 짧게 잡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채권이 이렇게까지 갈 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만큼 채권은요 안정적인 투자 중에 하나니까요.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